식스가 학생 공연이에요. 학생 공연을 만든 작품인데 이제 그렇게 인기를 얻은 거고, 이 토비 말로우라는 분이 non-binary로 정체성을 하셨는데 본인이 직접 식스의 캐서린 파 역할로 계속 출연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맞아요. 식스 오디션 볼 때도 이제 non-binary를 캐스팅한다고 해서 한국에서는 논란이 있긴 했어요. 왜 여성소설 공연에 non-binary를 캐스팅하려고 하냐, 이것 때문인 거를 이제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다 해서 특별히 언급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아직 그런 정서를 받아들이는 게 조금 네. 어렵기는 하죠. 지금 웨스트엔드에서 엠블린 역할 하시는 분도 non-binary세요. 그런 이렇게 가고 정도가 있어요. 돼야 이런 무대를 소화할 수 있는 거군요. 식스 자체가 그렇게 개방적으로 만든 공연이라서 한국에서 조금 너무 순화한 편이 있는데, 가사들도 사실 굉장히 발칙하다 맞아요. 그래야 되나. 그리고 넘버도 사실 한국에서는 관객분들이 그렇게 잘 느끼지 못할 것 같은데, 초상화 있잖아요. In the House of 콜반이라 그래가지고 한솔반이라는 초상화 작가의 초상화를 보고 아내를 선택하는 게, 이게 한국에서는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데 데이팅 앱이에요. 그 데이팅 앱을 가지고 왕이 고르는 거를 표현을 한 어, 건데, 그걸 이제 코미디 넘버로 만들어서. 어. 근데 그게 한국에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거죠. 너무 쓰레기들만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되게 순화를 하셨더라고요. 아, 그거를 그렇게 했었어야 재밌었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그냥 초상화처럼 네, 그냥 나왔거든요. 초상화랑 그다음에 뭐 사진도 그런 식으로 순화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순화를 안 했으면 또 이제 여성서사 보는 관객분들한테는 되게 불편한 내용들이 되게 그렇죠. 많아요. 엠블린 가사에도 조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봤을 때 페미니즘적인 뮤지컬이라 그러고 여성서사 뮤지컬인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캐서린 파가 노래를 하기 시작하면 알게 되죠. 아, 이래서 그랬구나. 캐서린 파가 노래하기 전까지는 사실 그렇게까지 페미니즘적인 작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별말 보고 러닝타임이 어. 짧아서 다행인 작품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토비 말로우하고 루시버스 사진을 보면 딱 그 느낌이 네. 와요. them, 응. they 그렇게 호칭을 할 거예요. 그래서 브로드웨이랑 이제 웨스트엔드는 프로그램북을 보면 이름 뒤에 자기를 어떻게 불러주세요라는 호칭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아, he 아니면 she 아니면 them 이렇게 불러달라고, 그걸 이제 무조건 붙여야 되고, 왜 극장 화장실도 성중립 화장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개방적이면서 개방적이지 않아서 이거를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지금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어요. 음, 근데 아들이 이제 좀 고등학생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그러한 성 정체성을 지칭하지 않는 그런 네, 교육들이 맞아요. 중고등학교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대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them 이런 네, 식으로 he나 네, she가 아니라 이렇게 지칭을 하잖아요. 근데 한국 유학생은 어쨌든 한국에서 남자 여자가 평등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성 네, 자체를 구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자체는 되게 받아들이기 힘든 거야. 남성과 여성이 평등해야 되고 여성 서사가 좀 더 많이 개발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더 존중을 받아야 되고 젠더 이슈에 있어서도 오픈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 자체의 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트랜스젠더예요. F에서 M으로 갔다. 그럼 나를 M으로 칭하는 거 난 이해를 해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F로 M으로 간 것도 아니고 M이 F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데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뭔가 억지로 인위적이란 느낌? 그러니까는 저는 성 정체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담론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자연스러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네, 바이올로지컬한 그 차이, 디퍼런스가 사회 경제적,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그냥 바이올로지컬한 디퍼런스일 뿐이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거까지가 저는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아직은. 그리고 그것이 그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그냥 그 차이가 틀림이 아니라는 거를 인정하는 것까지가 저는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시대에 역행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이 각자의 어떤 받아들이는 그 스펙트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미국에서는 그걸 너무 강요를 하는 거야. 난 그것도 네,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유학생 는 나는 데이라는 그 호칭 자체는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면 음, 그 자체도 존중을 받아야 되는 담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 나는 바이올로지컬한 섹스의 디퍼런스에 대해서 나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그 문화 자체도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만일 거대 담론 음, 내에서는. 근데 그게 아닌 정말 한 가지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그 사회?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뭐가 맞고 그르고의 문제로 지금 제가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대의라고 지칭해야 되는데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대의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다수라고 해서 그게 맞다라고 가는 거 자체는 그 부분에서 저는 약간 퀘스천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도 지금 사실은 예전에 왜 헤드윅 같은 네. 작품을 봤을 때 어떤 젠더라는 거는 사회적 수행성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주디스 버틀러의 이론이 있거든요. 헤드윅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적용이 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는 남녀 생물학적인 거, 바이올로지컬 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상관없이 어떤 사회적으로 지명되고 수행되는 것에 따라서 성이 정해진다. 뭐 이런 거는 그럴 수는 있겠다라는 거는 이해는 돼요. 근데 거기까진 되는데 아직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토비를 만나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 좀 이제 하세요. 캠브리지 대학에서 있을 때 제가 갔었어야 되는데 내한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내가 왔을 때 봤었어야 되는데 못 봤어. 그래서 아무튼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뭐 다시 만나볼 텐데 영상 통화합시다. 영상 그거가 통화. 우리 컨처봄이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그렇죠. 거죠. 영광이죠. 토비. 그래서 이런 토론회나 세미나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런 작품을 만들면서 그것이 어떤 작업 결과물과 뭐 연관이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고 또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토비 말로부터 들어보고 이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궁금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도 사실은 젠더 이슈가 들어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한국은 특히 네, 보수적인 맞아요.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직 그 담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관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다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기로 했다면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 역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대화를 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설득이라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배경들을 저희는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무식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담론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오고 가야 이게 서로가 오해하지 맞아요. 않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 얘기를 들어봐야지, 사실은. 주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금하네. MZ잖아, MZ. 아직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음. 불편한 것도 있었어요. 왜냐면 화장실 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맞아. 같이 하지. 이제 다 그걸로 바뀌다 보니까 화장실 줄이 몇 배로 길어져가지고 불편한 건 있었어요. 당장은. 아니, 그리고 나는 그게 더 싫어, 솔직히. 같이 화장실 네, 쓰는 거를 더 한국에서는 그 불편해하는 이슈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있잖아. 근데 지금 한국 여론은 그렇죠. 왜냐면 몰카 같은 것도 지금 계속 그러니까 그걸 너무 그렇게 뭔가 바꿔낸다 하면서 샥 이렇게 만드는 것도 난 너무 폭력적이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어떤 뭔가 이해와 뭐 양해와 이런 것들이 없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어떤 의식들을 드러내서 공연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그래서 더 유명해진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굉장히 파격적인 것들을 쪽으로 시작을 적이다 하는 보니까.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이런 건 아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얘기한다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다음에 그들의 화장실 뭐 이렇게 만들 수는 화장실. 있겠죠. 아하.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여자 화장실을 가고 싶어. 나는 그게 더 나한테 편해라고 한다면 나는 여자 화장실을 가는 거고 뭐 남자도 그럼요. 그럴 수 있고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다 같이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초이스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나는 그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6명의 언니들이 처음에는 어쨌든 뭐 리드 보컬을 뽑자 그래가지고 네. 노래를 하긴 했지만 나중에는 이게 80분 안에 어쨌든 그냥 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뚜렷한 주제의식이 있어요. 네, 나름대로.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좋았었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이게 간단한 작품은 아니구나. 그냥 이렇게 막 겉으로는 뭐 쇼하고 놀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어떤 정치적인 것, 젠더의 문제들, 그다음에 결혼의 제도라든가 아까 사실은 남성이 여성을 고를 때 사이트에서 이렇게 초이스하는 그 행위 자체가
무대에서 보여진다라는 게 저는 빠진 게 너무 아쉽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버전만.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네. 그 행위를 무대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네. 무대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것을 한국에서 오역을 할까봐 다르게 해석을 할까봐서 그걸 뺐다는 거는 우리 한국 관객분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으신데 그런 거 정도는 다 해석을 잘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 말고도 좀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나중에 영국에 가면 이걸 하고 있으면 꼭 한번 오리지널 버전으로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또 올해 오리지널 캐스트가 공연장에 모여가지고 촬영을 해서 조만간 영화로도 개봉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진짜 여기는 디벨롭의 속도가 엄청 빠르네요. 네, 진짜 에딘버러 출신의 작품이 또 이렇게 메이저로 핫하게 전 세계에서 공연되는 것도 처음 봤고, 그리고 저는 왜 이렇게 빨리 한국에 들어왔나 했더니만 IM 컬처 정민석 대표님이 초기 투자자로 투자를 할 때 되게 파격적인 작품을 생각을 해서 한국에서 이렇게 빨리 볼 줄 몰랐는데 굉장히 빨리 한국에 보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초기 투자를 하셨구나. 네, 그래 여기 오리지널 작품에 지분을 갖고 계신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CJ가 브로드웨이 작품에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하는 것처럼. 되신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정인석 대표님이 아주 그냥 동해번쩍 서해번쩍 많은 혁신적인 일들을 많이 하시네요. 예전부터 좀 레드북도 가져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웨스트엔드에 레드북도 아예. 영국에서 하신다고 네, 기대됩니다. 하신다면서요. 근데 레드북이 정인석 대표님 회사 작품이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영국 가는 버전만 아마 연결해서 네. 그렇게 갖고 가시는 거 아닌가. 다 사실까 하다가 그렇게 따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한국이랑 아시안 아떼오드가 사고 정희서 대표님은 영국 버전 가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원래 로렐라이 역할에 캐스팅했던 배우가 아파서 대타를 구했는데 추천을 받아서 넘바이너리 배우를 로렐라이로 해가지고 아예 또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더 뮤지컬 기사에 나왔어요. 캐릭터가 네. 아예. 네, 넘바이너리 배우가 합류하면서 바뀐대요. 만약에 뭐 영국에서 또 레드북을 공연을 한다. 그럼 또 저희 또 컬처홈 팀에 네. 가서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야죠. 레드북. 너무 반가울 것 같네요. 이게 창작 뮤지컬이 사실은 이렇게 해외에 진출하려는 게 사실은 저작권 수입에서 좀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해서 매출도 올리고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네. 외국 작품이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얼마 전에 코피스 데이터를 봤었는데 2023년도 상반기에 공연 매출이 한 4천억 정도여서 코로나 이전보다 더 이제 올라가는 쪽으로 상승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일은 돈을 가장 많이 번 상위 10개 작품을 보니까 그중에 8작품이 해외 작품이더라고요. 그리고 2작품만 한국 작품인데 그 2작품이 하나가 영웅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베토벤이었는데 베토벤도 사실은 이제 그 외국 핵심 작품이지. 크리에이티브가 사실은 다 외국인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순수 창작이다 그러면 영웅밖에 없었다는 건데 이 10작품이 또 전체 그 공연 예술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의 비중이 50%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시장이 성장했다라고 하지만 그 저변을 바라봤을 때는 사실은 외국인들이 가져가는 돈이 그 로열티만 해도 얼마나 되겠어요. 수십억이 뭐예요. 예, 엄청난 돈이 지금 밖으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아니 뮤지컬이 뭐 구경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뭐 창작 뮤지컬을 하려고 그러나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야 이거 진짜 눈 뜨고 코 베이는구나. 빨리 우리 작품을 만들어서 이거 시장을 더 이상 함몰당하지 않고 그냥 우리 작품이 국내 시장에서도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내수 시장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밖으로 나가죠. 네. 그래서 해외에서 이런 해외 공연을 통해서 우리가 외국에서 저작권을 받는 뭐 이런 것들을 사실 꿈꾸고 있는데 지금 많이 시도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정말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에서 물론 뭐 중국이나 일본 시장도 중요하지만 나가서 정말 롱런한 한국 작품이 있으면 우리가 만든 작품이 정말 로열티를 받고 제대로 받고 하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한국 작품이 해외로 나갈 때 저항 요소가 되게 많거든요. 네. 뭐 언어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에이전트가 필요해요. 정말 이거를 가운데서 우리 식구님처럼 공연 예술을 사랑하시면서
이 애정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잘 외국 애들한테 잘 설명해서 이 작품을 맞춤 작품으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프로듀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네, 앞으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겨서 한국 작품이 외국에서 로열티로 돈도 좀 벌고 그런 세상이 오면 좋겠습니다. 아니, 맞아요. 왜 그러세요? 갑자기 비행기 띄워주셔갖고 제가 깜짝 놀랐네요. 저는 원래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축구님. 정말 네. 좋은 말씀이네요. 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반가웠던 거는 식스가 이제 왕비들은 다 백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색인종 캐스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장르가 장르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앤 불린의 가장 유명한 캐스팅이 안드레아라고 필리핀 분이신데 그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웨스트엔드에서도 이제 아만다 랜드그린이라고 스웨덴 분이시긴 한데 이분이 한국에서 태어나선 입양하세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반가워서 인사도 나눴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제 한국 공연으로 굉장히 많은 아시아 배우분들이 잘 소화를 했으니까 이제 더 많은 아시아 배우분들이 미스 사이곤 말고도 이제 맞아요. 식스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왜냐면 막상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 공연 봤을 때 유색인종 캐스팅도 드물지만 아시아인 캐스팅을 거의 찾아보기가 그렇죠. 힘들어요. 아시아가 제일 적어요. 이번에 브로드웨이에서 아시아 캐릭터로 만들어지지 않은 첫 번째 배역의 캐스팅 되신 분이 또 마침 나왔거든요. 그게 또 근데 또 앤줄리엣이었어요. 황주민 배우님. 이제 점점 아시아인들이 더 많은 배역에 캐스팅 됐으면 좋겠어요. 원래 아시안이 아니더라도. 근데 그러려면은 영어를 좀 해야 돼요. 영어 정도는. 언어는 사실은 조금, 지금 그렇다고 해서 영어만 잘한다 이게 아니라 영어로도 할 수 있고 한국어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마인드로 훈련을 좀 많이 해두면 좋지 않을까. 우리 배우님들이 가서 또 활동하시려면.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세상이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예전에 작품 만들 때보다는 지금 뭐 젠더 프리, 컬러 프리 뭐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런 물꼬를 터서 우리 한국 배우님들 많이 지금 진출을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유명한 거야. 이게 왕비 6명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젠더 프리까지 나오면서. 자, 그러면 식스 별점을 한번 매겨볼까요? 네. 네. 이게 뭐 보기 나름이긴 한데 저는 점수를 너무 후하게 줘서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좀 크게 주고 그래야 되는데 좀 잘 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4.5점 주겠습니다. 4.5점. 오, 진짜 높다. 네. 주스님도 음, 그렇게 돼요? 어때요? 저는 더 드릴게요. 5점 드릴게요. 왜냐면 아, 꼭 많이 진짜? 봐서 이게 흥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생각보다 흥행이 안 돼가지고. 왜냐면 외국에서 그래요? 너무 잘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전 세계에서 거의 최초로 라이센스를 들여온 건데, 왜냐면 영국이랑 브로드웨이는 거의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보다 너무 안 팔려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잘 만든 배우님들도 잘하는 작품인데 도대체 왜? 좀 봐주세요. 제발 봐주세요. 거기서 나오셨어요, 혹시? 아니요, 안 받았어요. 협찬이라도 받고 싶어요. 저 소지권 주시면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협찬 네. 받아야 되나요? 연락해야 되나요? 저희 네, 컬처부. 들으셨죠? 관계자 여러분. 컬처봄의 주스님은 식스를 사랑하십니다. 광고와 문의, 팟캐스트 1927 골뱅이 네이버닷컴으로 문의 주세요. 저는 빨리 19님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666 얘기 그만하시게. 네, 빨리 보여주세요. 저 좀. 팝 콘서트 속에서도 묵직한 메시지가 담고 있는 식스 리뷰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